인생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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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콘서트 네. 성황리에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M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자유인님도 오셨으면. 네, 자유님 엄청 많이 찾았는데. 네. 늘 주변에서 찾는데 늘 안 나타나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냐, 이런 컴퓨터인데, 실제 음성만 켜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토크 콘서트 후기 들어봤는데요. 예. 차쌤이 저를 안 좋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언제요? 뭐라고요? 영화 방송하는데 막 승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영화 방송하는데 승질 냈다고 아니, 뭐, 케빈에 대하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뭐. 케빈에 대하여 영화. 음악 방송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그 뮤지션을 선정을 한 건데, 좋아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좋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가 없어도 토크 콘서트 엄청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에이, 그래도 오셨어야죠. 네. 더 성황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 못 오는 거 알면서 그날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일요일 날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에 수요일 날 할 수는 없잖아요. 토크 콘서트를. 12월에 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12월에는 다른 사람들이 바쁘니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바쁘니까 네. 저도 하고는 싶죠. 12월이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가 좀 어렵죠. 12월은. 그래서 딱 11월 초 제일 한가할 때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럼요. 또 있을까요? 있죠. 네, 다음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오셨거든요. 아, 예. 네, 인원이 꽤 많이 진짜 오셨고. 오셨으면 너무 반갑고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오신 분들 미남 미녀들이 꽤 많았어요. 네. 맞죠? 네. 네. 오신 분들도. 댓글 보니까 아름다운 M님 네. 막 그런 댓글이 막 써있던데. 아, 그럼요. 네. 다들 환호성이 이야. 넘쳤습니다. 예. 자유님도 오셨으면 제가 예. 이제 그 신비주의가 다 깨지니까 에이 아저씨 아냐 이래.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네. 예. M님도 처음에는 좀 나갈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네. 막상 나가서 안녕하세요 막 손 흔들고 좋죠. 네. 무대 체질. 예. 후기들 보니까 제 이제 얼굴이 이제 너무 광이 나서 눈이 부셨다 보는데 그날 좀 꽤 뭘 바르고 오셨나봐요. 선크림 바르거든요. 저 그냥 선크림밖에 안 발라요. 네. 아니, 제 유일하게 가진 약간 병적인 습관 중에가 선크림을 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네. 좋으시구나. 태국에 있었을 때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2년 동안 거기는 선크림을 안 바르면 밖을 나갈 수 없어요. 대낮에. 그것 때문에 네. 습관이 됐구나. 습관이 됐어요. 거기 진짜 만약에 어떤 느낌이냐면 낮에 그냥 나가면 우리나라는 쨍쨍하더라도 그냥 따뜻하다 이 느낌이잖아요. 거기는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은. 그래서 반드시 바르고 나가는 이 습관 때문에. 미얀마에 한 달 정도 있을 때도 보면 네. 무슨 허연 거 이렇게 바르던데 뭔지 알아요. 그거 동남아 사람들 바르는 거 있잖아요. 태국에서도 그거 바르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건 선크림이 아니라 그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약간 누런 거 밀가루 같은 건데 맞아요. 이렇게 허옇게 바르더라고요. 네. 화장품 대신. 화장품 대신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그럼 도시에서 그러고 다닌단 의식입니다. 말이에요? 아니 그게 선크림 역할을 해요. 근데 네. 역할을 해도 그러고 다녀요? 역할은 하는데 그게 태우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태국은 좀 잘 사니까 그걸 안 쓰나 보다. 아, 그래요? 그걸 화장품 대용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크림 역할로. 너무 가난한. 미얀마 좀 가난해서. 저는 물어보니까 귀신을 쫓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하얗게 여기만 바르는 게. 아니 얼굴 전체로 막 이렇게 다 발라요. 얼굴 피부 보호한다고. 그분들은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세가지고 안 바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거기서 자외선 지수 100짜리 바르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50? 100짜리는 제가 있었을 때 없어가지고 50 이런 거 발랐고요. 한국에서도 이게 늘상 습관돼 있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세. 맞죠? 네. 가보니까 그것도 있고. 관객이 안 보였어요. 네,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관객이 좀 뵙고 싶었는데 네. 보고 싶어도 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좀 숙이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아, 왜요? 네? 좀 쑥스럽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름다운 M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무대가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단상이 높지가 않아서. 네. 제가 그래서 거기를 네. 정한 거거든요. 약간 편안한 분위기잖아요. 네. 거기가. 편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약간 빌리려고 하면 약간 컨퍼런스 룸 같은 건가 막 이런 거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무실 갖고 이래서. 제가 후기 쫙 들어보니까 네. 역시 인기는 야옹이 님이 최고 인기던데요. 꿈 이야기를 네. 질문이 엄청났어요.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네. 끊지 않았으면. 네. 사람들 꿈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리고 끝나고도 저쪽 따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야옹이 님은 따로 콘서트 따로 하셔야겠네.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꿈 꾸신 분들 위주로 받아서 그렇게 다 좋은 기운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잘 맞나요? 해몽이요? 모르죠. 저는 다른 분들 저는 별로 야옹이님한테 꿈을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 한 번 그렇게 카페 맞는 글 것 올린 같아요? 적 있었는데, 네. 그래요? 왜냐면 예지몽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 심리에 대해서 제가 이거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옹이 님이 심리학 전공하셨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하시는 일이 좀 작가 일이시니까 좀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게 원래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네. 로또도 좀 되고. 그런 거 꿈에서 나올까요? 로또 성공 사례 읽어보면 다 꿈 얘기. 그렇지. 근데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만 봐서 그러지 실패한 사람들도 다 좋은 꿈 꾸고 산 거예요. 저도 좋은 꿈 꾸고 샀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꿈에 대해서 잘 맞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꿈 이야기도 재밌었고. 네. 인기 탑이야, 야옹이님. 오늘의 영화는 12몽키즈.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이전에 보신 거죠? 네, 봤죠. 봤었죠. 네. 저는 최근에 이거 미드가 하고 있거든요. 12몽키즈가. 네. 그래서 미드를 최근에 봤어요. 안 보셨었는데 미드를 보고 아신 거예요? 영화를 너무 오래전에 그쵸? 봐가지고. 너무 옛날이죠. 저도 이거를 그냥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쵸? 네. 꽤 오래된 영화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95년도. 네. 무려 22년 전. 아까 카페에 어떤 분 댓글 올리셨는데 하윤희 님인가? 네. 20년 전 자기 20살 때 봤다고. 나이가 나오던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로 하셨어야지. 그런가? 20년 전 7살이었어요. 그렇게. 유치원 때 봤네 이러면서. 근데 꽤 오래된 영화예요. 생각보다. 그쵸? 그러니까요. 오래됐죠.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줄거리는 좋잖아요. 전 되게 오래된 느낌이 났던데. 그래요? 다시 보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트 분위기? 약간 미래에 대한 세트가 너무 조잡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브라운과 TV에 막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너무 억지스러운 표정을 그때는 또 CG가 없었으니까. 그쵸. 많이 좀 그때 어색하죠. CG가 없었나요? 네. 좀 많이 없었죠. 근데 조잡했죠. 있어도. 그게 그 감독의 취향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뭔가 미래적이라기보다도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전반적인 배우들도 올드해 보이지 않고 그쵸? 연기라든지 패션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그냥 딱 현대 모습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브루스 윌리스는 그때도 머리가 없었구나. 그런 거 놀랍습니다. 그때도 머리숱이 없었다는 게 22년 전에도. 또 딴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발을 쓰잖아요. 저 왠지 그 심슨이 생각났어. 심슨이 항상 대머리에 몇 가닥 있다가 젊은 시절 나오면 맞아요. 항상 그 머리가 있거든요. 심슨. 그리고 저는 옛날에 진짜 90년대 초반에 좀 케빈 코스트너랑 브루스 윌리스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딱 그 중년의 배우였잖아요. 그 얼굴 형태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약간 길면서 눈도 옆으로 길고. 브루스 윌리스는 머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냥 헷갈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동시대에 활약했던 배우라서 그런지 그쵸. 아무튼 멋졌습니다. 전 브루스 윌리스 되게 멋있는 저도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매력이 브래드 피트도 그 또라이 연기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브래드 피트가 그 당시에는 좀 약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그 떨어지는 급이 낮았죠. 급이 낮았죠. 그때는. 근데 그 영화로 상 수상했다고 하던데. 나무조연상. 연기도 잘하고 원래 미드에서는 그 역할을 여배우가 해요. 아, 그래요? 여자 배우가 하는데. 아, 여자가 또라이로 나오는 거예요? 전 그 미드 보다가 브래드 피트가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 배우가 브래드 피트가 한 거를 되게 모방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만큼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역할에 충실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병원에 3주간 그렇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도요? 네, 실제로. 연기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 패턴을 좀 보려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그 눈도 이 양쪽 눈동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눈빛이 이상하고, 초점도 안 맞고. 그 사시라고 해야 되나? 좀 눈동자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되게 젊었는데도 연기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 헐리우드 배우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 두 배우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래드 피트 되게 대단합니다. 그때가 33이었네요.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네요. 왜 이렇게 어려 보였지? 잘생겨서. 근데 사실 엄청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도 뭔가 매력은 잘 모르겠어. 그것도 되게 신기해. 오히려 지금 나이 먹은 모습이 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왜요? 브래드 피트 예전에 그 가을의 전설에 나왔을 때는 여자들이 그냥 다 껍벅 넘어갔죠. 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영화를 또 안 봐. 안 보세요? 네. 전 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가을의 전설도. 반항력. 그래서 이제 12몽키즈 간단한 줄거리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 주제에 대한 얘기는 되게 뭐 다른 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만화나 웹툰이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류가 멸망한 얘기에다가 이제 재미난 거를 좀 섞었어요. 이제 시간 여행을 섞은 이야기예요. 서기 2035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8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쵸? 17년이니까 지금은. 그때 미래의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99%나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60억이 넘었잖아요. 그 70억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50억이라고. 아직 인구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소수의 생존자들은 지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지하세계에서 생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죄수인데 갑자기 거기서 시작하면서 우주복 같은 걸 입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탐사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서 제가 봤을 때 영화상에서는 왜 혼자서 좀 여러 명 나가지 왜? 그러게요. 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안 했나요? 영화적 배경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 미래에서 죄수죠, 죄수. 죄수요. 죄수니까 힘든 거 시키는 거죠. 그 혼자 나가서 굳이? 그렇죠.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걸 일부러 발탁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감형시켜주겠다 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탐사는 한 2-3명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걔네들이 연구원이 아니라 이제 죄수들이니까. 그냥 일단 밖으로 보냈나 봐요. 일 시키는 거지, 그냥. 전 오히려 거기서 나갔을 때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자랑. 근데 그 바이러스가 인간한테만 적용된 거죠. 전 그 도시에 있는 동물들이 불쌍하던데. 왜요? 인간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밀림에 있어야지 도시에 있어봐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폐허가 된 모습에 이게 약간 어차피 결말을 저희가 얘기할 거니까 그냥 좀 같이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에 좀 동물들을 풀어주잖아요. 그 동물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초반부가 맞죠? 전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처음 도입부에서 봤을 때 왜 곰이 막 저러고 있고 막 그런 게 그랬을 때 좀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탐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요. 12몽키즈라는 팻말이 있고 우리는 해냈다. We did it이라고 써있는 팻말도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게
분명히 얘네가 12몽키즈라는 얘들이 좀 뭔가 일을 저질러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로 그 사람이 보내져서 임무를 맡겨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경찰들을 두드러 패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뭐 네. 마약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으로 판정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게 바이러스 발생 시점의 시간으로 보내졌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빼냈네요. 잘못 보낸 거죠? 90년도로 네. 보냈어요. 그렇죠. 96년으로 보냈어요. 96년으로 가야 되는데 90년으로 보낸 거죠. 네. 꼭 그래. 꼭 타임머신 영화나. 그래야 이제 줄거리가 생기니까. 네, 만화에서는 꼭 시간을 정확히 잘 못 보내요. 항상 그게 의문이야. 왜 그렇게 네. 잘못 보내는 거야? 백투더피처에서도 엄청 잘못 가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꼭 잘못 가. 그 터미네이터도 잘못 갔나요? 터미네이터는 아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갔나요? 터미네이터는 그래도 멋있는 자세로 착지를 했죠. 네. 터미네이터는 약간 개그 코드는 아니니까 영화 자체가 아니 늘 잘못 가더라고요 시간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1990년도로 가서 좀 미치광이 같이 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레일리를 만나요. 레일리 박사 네, 여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예뻐요. 근데 그때 사슴 같은 녹망울.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영화상에서 봤을 때 한 20대 한 중반.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실제 나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나왔을 때도 30대 후반이에요. 메들린 스토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쁘죠. 원래 그때 알고 계시던 배우였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그쵸. 네. 저도. 근데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필모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그거 보면은 지금까지도 주연 맡으면서 영화를 계속 하고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좋아할 얼굴이죠. 네. 되게 목소리나 느낌도 되게 괜찮고. 이거 검색하면서 보니까 댓글들에도 여주인공 다 이쁘다 막 이런 평가가 근데 생각보다 히트작은 유명한 히트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뚜렷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 약간 개성 넘치는 역할은 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몽키즈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레일리 박사를 만나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죠. 인류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데 다들 코웃음 치죠. 거기 박사들도. 하필 정신병원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써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돼, 저는. 네, 저도요. 아니, 당연히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 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정신병원으로 보내. 딴 데를 보내야지. 아니, 다른 데를 가도 보통 타임머신 타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다들 믿지 않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 자유인님이나 M님은 만약에 제가 사실 미래에서 왔다고 갑자기 얘기하면 믿어줄 거예요? 네네, 그럴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증거가. 그러니까 꼭 영화 주인공들은 꼭 증거 없이 꼭 얘기해. 그냥. 무조건 들이받아. 증거 좀 가져오고 얘기하면 딱 믿을 텐데 이게 되게 진부한 구성을 띱니다. 그렇게. 그렇죠. 보내는 쪽도 좀 치밀하게 못 보낸 거지. 네. 뭔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짜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보내 그냥. 그냥 그것도 여기서는 제임스 콜이 브루스 윌리스인데 제임스 콜이 기억력이 좋다는 이유가 나와서 그걸로 선정해서 재수 중에 그냥 보낸 거예요. 영화적 작화도 조금 볼 때는 몰랐는데 꽤 치밀한 영화로 보여지는데도 만화스럽죠. 좀 엉성해요.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 피트를 만나요. 브래드 피트가 이제 고인즈라고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이제 좀 정신이 이상한 캐릭터고요. 저는 처음에 딱 영화 봤을 때는 정신이 이상한 척을 하는 줄 알았어. 도입부에서는. 근데 진짜 정신이 이상한 애였다. 그렇죠. 우리는 브래드 피트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럴 리가 없다. 맞아요. 저는 브래드 피트 영화를 이걸로 처음 봐서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납니까? 다른 영화에서 너무 정상적으로 나온 게 이상했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인즈가 이제 제임스 콜을 도와서 키를 하나 구해주고 빼내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빼내주는데 병원에서 탈출하려다가 다시 잡혀요. 다시 잡혀서 갇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라져요. 다시 미래로. 다 묶여서.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고 이런 장면은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미래로 다시 돌아간 이제 제임스 콜은 고인즈가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꾸 이제 거기 병원에서도 정신병원에서도 멍키즈 어떠고 이상한 얘기들을 해대니까 자꾸 미래의 박사들과 얘기를 한 뒤에 다시 1996년으로 이제 보내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과거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막 길바닥에 누워 있는 그지 뭐 이런 노숙자. 노숙자. 노숙자도 그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건 조금 더 뒤에 얘기인데. 뒤인가? 네. 뒤에 얘기인데 두 번 가나요? 세 번 가나요? 과거로? 지금 한 3번쯤 가요. 네. 3번 중간에 가나요? 약간 제가 많은 글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전 그걸 영화를 보면서 좀 몇 번 보면서 좀 알아낸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좀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안 게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얘기가 진행되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1900년대 초로 가요. 돌아가는데 막 전쟁하고 있어 막. 그 장면 기억나죠? 그렇죠. 네. 전쟁하지. 전쟁 나고 있고 이제 제임스 콜의 친구가 이렇게 실려가요. 제임스 콜 막 이러면서 네. 잘못 간 거야. 그 친구들 네. 가서 총 맞고 막. 그러다가 제임스 콜도 막 잡으려고 하다가 뭐 사진을 찍혀요. 거기서 이제 네. 뭔가 전쟁 때 사진을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96년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레일리 박사를 다시 만나죠. 자기가 뭐 책을 쓴 것 같던데 연구하는 네. 거에 대해서 정신병.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진에서도 또 무슨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던 장면이 정신병자가 나오죠. 있었다. 네. 있었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병명이고 저렇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장면에서 이제 네. 중간에 이제 사인을 해주잖아요, 책에. 네. 그 장면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막 팬입니다. 막 네. 이러면서 계속. 전 그 사람이 분명히 핵심적인 인물이랄 거는 봤거든요. 너무 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냥 잠깐만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좀 뒷부분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인회 끝나고 나오는 레일리 박사를 이제 제임스 콜이 또 납치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영화상에서는 약간 부족해요.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가 꼭 어디를 가는 얘기나 가야만 해. 우리 원래는 영화상에서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시드니로 가야 돼. 이런 빨리 서울로 가야 돼. 막 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운전해 이러면서 그냥 가요. 네. 그래서 왜 나를 찾아왔냐? 네가 그냥 가면 되지 했더니 네. 그 1990년대로 갔을 때 정신병자인 줄 알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나를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이유만으로 그 레일리 박사를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12몽키즈에 대한 그런 단서들을 확보하면서 같이 좀 떠나죠, 길을. 네. 근데 이제 가면서 네. 이제 여자 박사를 납치해서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가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그 당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였구나 맞아요. 하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이 시대 너무 좋아 막 느끼잖아요. 와로 원더풀 월드인가요? 그쵸. 네. 나왔던 노래가. 네. 와로 원더풀 월드 하고. 영화 끝나고 그 음악이 또 흐르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제가 그 시대에 공기도 돌아가도. 너무 좋고 하늘도 맑고. 그렇지. 노래도 좋고. 네. 그러면서 또 여자를 또 좋아하게 되잖아요. 박사님은. 그게 또 처음부터 나왔던 장면인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잖아요. 네, 아까 네. 영희님의 꿈 이야기도 했지만 꿈 이야기가 네, 반복되는 정확하네요. 꿈이 네, 나오죠. 늘 반복되는 꿈이 네. 누군진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공항 같은 곳에서 울고 나의 어린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그 꿈을 반복하면서 꿈을 꾸죠. 그렇죠. 그게 네. 저기잖아요. 제가 그 카페에 올렸던 그 마지막 네, 엔딩씬. 네. 그게 그 꿈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랬는지 뭔가 서로 처음부터도 만났을 때도 그 박사도 어디선가 나 보지 않았냐. 우리 본 사이 아니냐. 이러면서 만약에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계속 도망갈 수도 있는 시점에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화상이 2시간이라 네. 그거를 일단 복선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복선을 넣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그 순간에는 레일리 박사가 제임스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딱 정신병원에서 봤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실제로는 다른 차원에서도 레일리 박사가 더 어렸을 때 한번 왔었던 거예요. 네?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이든 미래에서 왔든 더 과거에서 네. 왔든 다른 네. 왜냐면 네. 그게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게 그 레일리 박사는 브루스 윌리스를 볼 수 있는 그 전에 네. 볼 수 있는 시점이 전혀 없잖아요. 없었어요. 네, 네. 없었죠. 그러니까 더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봤는데도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영화상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그렇죠, 안 해줘.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자체가 시간 여행에 대한 거니까 충분히 계속 그냥 얘네 둘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린을 만나요. 아까 자유인님이 말씀하신 그 거린. 예. 거린을 만나는데 다시 자기 시간으로 돌아가서도 또 만나잖아요. 예. 막 고민을 하니까 뭘 고민해.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충고를 해주잖아요. 자기 시간으로 돌아가서요? 그렇죠. 거기 자기 시간에 돌아가서 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환청이에요. 아, 그거 환청이에요? 네. 거린이 아니라 환청이에요. 네, 네. 아, 그건 환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생각보다 되게 심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거린이 이제 옆방에 있어서 얘기했을 거. 나 옆방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지. 그리고 네. 그 거린이 실제로 미래에서 왔는지 그냥 미친 거린인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정확히 표현은 안 됐어요. 네. 근데 마치 자기가 길바닥에 앉아서 네가 미래에서 온 거고 나도 왔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영화에서 보여주진 않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제 생각엔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딱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임스 콜만 딱 붙잡아서 얘기를 한 게 뭔가 서로 시간 여행자들은 뭔가 끌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 영화 도입부에서도 과거로 많이 보내졌었다고 얘기가 네. 나와요. 그리고 그랬겠죠.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가둬놓았다라고 했는데 그 가둬놓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다. 우리들은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실제로 많이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병자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거린을 만난 게 그 12몽키즈의 본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서 네. 만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뜬금없이 전 그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를 좀 반복해서 봤을 때 갑자기 막 어디 건물에 들어가니까 네. 그 고인즈 친구들 있잖아요. 12몽키즈 애들 네. 본진 같은 거. 거기 장면을 갑자기 찾아간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거기 밖에 네. 그 원숭이 문양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계속 봐왔던 어떤 문양들이나 이런 거를 찾아 헤매다가 그걸 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뭔가 길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보고 찾아가면 그냥 벽보를 보고 거기를 딱 찍고 가는 것도 약간 우스운 거는 그 시간을 가는데 장소를 어디를 갈 건지 정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그 자리 그 근처로 가는 거야. 맞아요. 전쟁터는 근데 좀 뜬금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이게 시간대는 여행을 하는데 장소는 그 근처인 것 같아. 계속 그 근처. 그러니까 거기 동물 또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뭐 아무튼 보시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한 부분들은 아마 다른 또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고인즈 친구들이 있죠. 거기서 실수로 걔네가 얘기를 해요. 고인즈가 거기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의 자녀가 아들이 고인즈라는 걸 알게 돼요. 제임스 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알아내거든요. 12몽키즈의 리더가 고인즈인데 고인즈의 아버지가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고인즈를 찾으러 가요. 어떤 저택으로 찾으러 가요. 그때 아버지가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파티 장소였죠? 네. 거기 파티 장소를 찾아가는데. 근데요. 그 아버지는 왜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만든 사람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연구하다가 만들었을 수도 거기에 있죠. 대한 특별한 그 설명은 없었죠.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죠. 이 영화는 생각보다 되게 불친절해요. 설명이 너무 적고, 이 영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이 좀 많이 실패했대요. 그렇죠. 별로 실패. 외국에는 성공하고. 못 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개연성 부족이나 편집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이 돼서 그런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편집 안 된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다 이해가 되게 이어져 있을 텐데
너무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른 거예요. 근데 또 뭐랄까, 네. 이 영화를 굳이 이 개연성이 있다거나 흐름이 쭉 이어진다기보다도 뭔가 그냥 감각으로 캐치해서 따라가면서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12몽키즈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원래 봤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액션 스타라서 그런 느낌으로 보러 갔다가 영화가 폭망했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원래는 액션 영화 느낌보다는 이거 줄거리에 대한 개연성을 더 좋게 해야 되는데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브루스 윌리스의 뭔가 액션 느낌을 넣으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액션, 사람들이 보고서 액션도 별로 없고 그냥 별거 없고 좀 뭔가 개연성 부족해.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시간여행류의 어떤 SF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는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성공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는 성공을 했나요? 흥행을 했었나요? 흥행했죠. 엄청 흥행했대요. 12몽키즈는. 그러니까 이제 미드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만큼 최근에. 이 외국 사람들이 또 즐겨보는 소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한국 동양 쪽하고는. 네. 저는 사실 미드가 훨씬 재밌어요. 재밌는데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은 미드가 재미없다 그러는데 미드가 훨씬 촘촘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완벽히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영화를 다시 분석해서 보니까 어설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미드에 비해서 훨씬.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를 다시 만나죠. 고인즈를. 서로 투닥투닥 하는 도중에 제임스 콜이 그걸 알게 돼요. 이 고인즈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생각을 가진 게 자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내가 정신병원에서 얘기를 했구나, 얘한테. 그 생각을 하고 충격을 먹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우리도 충격이었죠. 네. 저도 그 장면에선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네.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반전이 주려고 그렇게 좀 깔아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레일리 박사를 다시 만난 후에 거기서 갑자기 또 경찰들이 올 때 또 다시 미래로 사라져요. 이 장면이 되게 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장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박사는 자기가 납치됐다가 이제 풀려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레일리 박사는 이 사람 시간여행을 했다라는 걸 이제 거기서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찍힌 전쟁 사진. 전쟁 때 찍힌 거. 전쟁 사진과 뉴스에서 아이가 실종된 줄 알았는데 장난친 거. 그거를 이제 제임스 콜이 미리 말했던 거. 그거를 알고 이제 시간여행을 좀 믿게 되죠. 믿게 되고 브루스 윌리스는 돌아갔다가 그 여자가 좋아서 이거 뭐 바이러스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자랑 그 시대에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시 제임스 콜이 과거로 왔을 때 기억나요? 96년도로 다시 왔을 때. 그게 마지막에 박사들이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너는 석방이다 이랬는데 아니다. 내가 과거로 다시 가서 마무리 짓겠다 하면서 또 자원을 하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게 그 여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그 여자는 어디서 그 다음에 제임스 콜을 만나냐면 레일리 박사 아까 그 12몽키즈 본진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제임스 콜이 기억을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라 차쌤이랑 이게 해석이 좀 틀린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이 여자랑 이 시대에서 살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미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 박사가 자기를 시간여행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를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안 미친 척 하려고 그거 아니야 이거 쟤네 장난이야 이러고 그냥 자기는 정상이다 라는 걸 어필하려고 모르는 척을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 여자한테 정상으로 보이려고. 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억을 못한다? 아니요.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고차원으로 생각하셨는데요? 아니에요. 다각도로 생각하시네요. 브루스 윌리스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하는 행동 보세요.
그 여자 좋아서 여자랑 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 전에 환청이 들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요. 네, 과도하게 생각하신 거고. 이거는 왜냐면 그 아까 말한 미드에서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 다른 차원에서도 막 연계돼서 와서 시간 구성이 역구성이 돼가지고요. 거꾸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미래에서 먼저 만나고 뒤에서 가고 막 좀 이런 더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미드는. 네.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야 뭐 편수를 늘리죠. 그렇죠. 이거는 브루스 윌리스가 그 이쁜 박사님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정상인 척한 거예요. 정상인 척. 정상인 척한데 더 미친 것 같았죠.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12 몽키스 애들 보고 나서 다시 해결해야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해결하러 가는 거죠.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거기서는 과거를 진짜 해결하는 차원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이쪽 차원으로 온 거죠. 시간 구성이. 아니요, 이 영화는 그렇게 고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뭐 시간 없어요. 네, 그냥 2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줄거리를 완벽히 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박사를 만난 다음에 이제 같이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휴양복을 입고 휴양지의 옷을 입고 수염 붙이고 수염 붙이고 가발이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던데. 가발이요? 네. 다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만약에 그냥 보면은 전혀 모를 것 같아. 브루스 윌리스인지 그렇게 꾸며놓으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쵸? 첫 장면이 그 죽는 장면이잖아요. 총 맞는 장면. 그게 브루스 윌리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변장을 너무 완벽하게 해서 아예 못했죠. 그리고 저도 그 꼬마가 브루스 윌리스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첫 장면에 꿈속의 꼬마도 나중에 자기가 탈모인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설령.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공항을 가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도 하고. 원래는 그 전에 어디 모텔을 가는데 그 장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모텔에서 변장하잖아요. 근데 뭘 굳이 모텔을 가나. 그리고 막 때리고. 물론 위치 추적기를 떼려고 치아를 자기가 뽑은 거. 근데 뽑은 거 그 사람은 뭐 아무 상관없는, 여긴 내 구역이 이러면서 들어온 것도 되게 생뚱맞죠. 전 그거 되게 생뚱맞았어요. 극장에 간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극장 가서 좀 남들 눈을 패서 좀 한숨 자기도 하고. 뭐 변장도 하고. 그런데 모텔을 왜 들어가나. 근데 그게 전 진짜 편집된 것 같거든요. 내용상 어떻게 편집됐냐면 분명히 그때 쳐들어온 사람과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시간 여행한 부분이 제 생각에 한두 차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상 그걸 편집하니까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얘기가 꾸며진 거예요. 너무 역시 차쌤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찾아서 보시는군요. 아니 만약에 생각을 해도 영화 감독이 그의 내용을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시간 여행이라는 좀 짜임새가 필요한 영화에서는. 근데 편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자꾸 이상하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진짜 보면 이상해요. 약간 빈틈들이 있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여자를 때리고 레일리 박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콜이 또 싸워가지고 그 사람 거의 패고 같이 도망가죠. 돈을 훔쳐서. 그 다음에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항으로 향하는데 이제 공항에서 수속을 하고 있는 레일리 박사가 어떤 신문을 봐요. 신문에서 그 바이러스를 만든 이제 박사의 조수가 얼굴이 눈에 띄는데 그 조수 얼굴이 자기가 그때 책 사인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이게 12 몽키스가 브래드 피트와 그 친구들이잖아요. 사실은. 걔네들이 이제 뭔가 장난을 치는 게 맞네. 동물원에서 이제 이거 동물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가둬놓고 그렇지. 더 그 전에 결정적인 얘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정신병원에서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받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걸었어요. 요번에 90년대에 걸었을 때는 그 번호가 어떤 그냥 가정집이었고 96년도로 왔을 때는 카페트 청소 회사였죠. 맞아요. 그래서 자동응답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레일리 박사 그 얘기하면서 거기서 레일리 박사가 너무 실수를 해요. 농담을 하죠, 거기서. 그래서 그 농담이
그 미래에서 그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음성 분석을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둘이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 녹음 내용을 제임스 콜이 듣고 네. 아 그거 네가 녹음한 거고 내가 그걸 들었다 하면서 네. 이게 지금 그냥 도망가선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임스 콜이 다시 공항에서 전화를 다시 걸죠. 미래를 연결을 하려고. 네.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고인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12몽키즈란 팀은 그냥 단순한 사회 운동하는 그렇지. 애들이다. 동물 보호 단체 뭐 이런 거다라고 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죠. 근데 또 미래에서 하필 또 자기 친구가 또 찾아와요. 네, 총을 그걸 들면서. 듣고. 네, 그 레일리 박사를 죽여라. 또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서로 또 다투다가 투닥투닥 대다가 또 자기가 또 총은 얼떨결에 또 받죠. 레일리 박사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제임스 콜을 만나고 이제 그 조수를 보게 된 거죠. 빨리 죽여야 된다. 쟤를 잡아야 된다. 저 사람이 종말론자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퍼뜨리려고 하는 거를 감을 잡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영화 장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조수가 그 지역에 비행기표를 전부 다 사놨죠. 여행을 하고 돌려고 뿌리려고. 결국 그 브래드 피트 아버지의 조수가 또라이였고 범인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제 이제 꿈속의 장면이 나와요. 제임스 콜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쏘려고 했는데 결국엔 제임스 콜이 총을 맞죠. 그렇죠. FBI가 그 제임스 콜을 추적하던 FBI가 총을 들고 뛰니까 위험한 놈인 줄 알고 쏘죠. 근데 그 장면이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다시 제임스 콜이 꿈꾸는 장면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조수의 장면이. 그랬을 때 고인즈의 얼굴이 한 번 나왔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인즈라고 되게 확신을 해버렸어. 꿈이 참 어려운 거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실수를 한 거죠. 꿈을.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레일리 박사가 꼬마의 얼굴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짓잖아요. 그 얘기는 그 레일리 박사가 그 꼬마가 브루스 윌리스였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줬나? 네, 해줬었어요. 영화 장면에서 나 이거 분명히 봤었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길 왔었다. 그리고 난 너가 기억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는 믿은 거죠. 브루스 윌리스 말을. 그런 거 보면 이게 운명은 참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게 결론 어렵죠. 아닌가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비행기 안에서? 네, 기억나요. 그 미래 과학자 중 한 명이 할머니 오시죠. 그 조수 옆자리에 딱 앉아 있죠. 그래서 뭐가 또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도 종말론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까워지고 자기는 뭐 보험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가져가서 미래에서 백신을 만들려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그렇게 마무리를 지면 이게 속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수도 있죠. 그리고 한참 있다 죽었는데? 일단 총을 맞았으니까 거기서 죽은 거죠. 시대상으로 보면 과거 죽기 전에 다시 보내면 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보내면 돼. 영화는 그게 안 되니까. 결말 장면도 논란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 과학자가, 이 할머니 과학자가 와서 그거를 성공을 시켰냐 아니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제임스 콜은 그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하면서 계속 죽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결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과학자가 그거를 가지고 미래에서 백신을 해서 미래 사회는 다시 좀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간을 진짜 여행할 수 있다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세상이. 그쵸. 근데 시간 여행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는 이제 4주를 한번 봐봐야죠. 이 복잡한 내용. 설명도 어렵고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봤어요. 리와인드에서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이
이거 영화 안 봤으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해 안 돼요. 예, 영화를 중요한 건 봐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 번 봐서는 이해가 되는 영화가 아니에요. 예. 일단 감독 사주 한번 볼까요? 네. 왜 이런 특이한 영화를 찍었나. 테리 길리엄이라는 감독이고요. 좀 들어봤어요. 예, 여러 가지 영화 많이 찍었더라고요. 뭐 이런 비슷한 영화들. 좀 괴짜 같은, 좀 과학적이고, 좀 신비한 영화들을 많이 찍는 사람인데, 경진년, 정예월, 기사일주고요. 촬영법이 경진년, 무자월, 정유일주네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건 촬영법의 정유에서도 많이 나오죠. 정유. 예, 그 월지 자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주니까요. 전 딱 맞다고 봐요. 이런 스타일이. 그리고 사주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구조입니다. 자월에 위에 식상이 누르는 구조,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기사일주와의 조합도 좋아 보이고요. 꽤 성공한 감독으로 보여져요. 뭐 기억에 남는 영화 있나요? 테리 길리엄?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없는데 어떤 영화 종류다라는 것만 뭐 브라질 이런 거 있었고. 그림 형제. 그림 형제. 네. 그림 형제, 마르바덴 숲의 전설 뭐 이런 거. 근데 체코 영화네요. 그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림 형제가 아닌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전에 81년도 작품의 시간 도둑들 막 이런 영화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좀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소재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안 좋아해요. 네, 뭔가 특이한 소재. 어드벤처 스타일이나 뭐 몬스터, 뭐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뭐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거나 뭐 일본 스타일의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쌤과네. 네,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이 영화를 이런 스타일의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맞아요. 네. 그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이 이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도 꼭 이 감독한테 맡기고 싶다 그랬었다고 하는데 왜 안 했어요? 제작사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해리포터가 완전히 또 약간 좀 괴상하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테리 길리엄은 또라이로 찍혔나 보네. 네. 응?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12몽키즈 영화를 성공시키려고 했으면 브래드 피트를 제임스 콜로 해야 되고 브루스 윌리스가 고인지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 이 브루스 윌리스는 좀 미스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솔직히 좀 컸어요. 그 브루스 윌리스 사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스 윌리스 사주가 1955년 3월 19일생이고 본원이 을민년 김효월, 김일주고 차력법으로 을민년 경진월, 이민일주네요. 관이 많은 사주예요. 그쵸? 네. 본원과 차력 둘 다 좀 관이 좀 그래도 중심인데 이렇게 관이 많은 사주니까 액션 영화 그런 거 잘 맞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액션 스타일. 그래서 제일 성공한 게 다이아드? 그렇죠. 뭐 다이아드죠, 뭐. 정말. 그게 뭐 4까지 나왔잖아요. 네. 5 나왔나 모르겠다. 5는 못 본 것 같아요. 무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죽지 않는. 겨울마다 성탄절이면 항상 다이아드. 근데 또 봐도 재밌어요. 다이아드는. 예. 전 그래도 식스센스가 너무 재밌었는데. 식스센스? 네. 식스센스도 정말 김효일주 같은 영화네요. 그리고 다이아드 이렇게 관이 많으니까 정말 죽어. 죽지 않아, 정말. 근데 일단 브루스 윌리스는 너무 네. 액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다른 영화는 왠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 선입관이 좀 있어요. 그쵸. 약간 마초 느낌도 나고. 약간 노동자의 액션? 뭔가 세련된 그런 게 액션이 그쵸. 아니라 그쵸. 이 첫 장면에서도 그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침 질질 흘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런 정말로 남자 기묘의 느낌이죠. 따지면 여자 기묘는 약간 예쁘고 섹시하더라도 약간의 좀 퇴폐미적인 부분인데 남자의 이제 퇴폐미죠.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깔끔한 수트 느낌이 아닌. 네, 그렇죠. 약간 진짜 노동자 옷도 느낌의. 어쩜 그렇게 그런 옷만 골라 입은 거 도대체? 아니 아무리 미래에서 왔어도 주워 입을 옷이 그밖에 없었나? 액션을 해도 꼭 옆에 수화기로 때리고 전화기로 때리고 그런 화려한 무술로 액션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예. 다이아드에서도 꼭 좀 한참 얻어맞다가 그냥 맞아요. 한 방 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이 시대 관이 많아서 좀 그런 게 그쵸. 그런 액션이 어울리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옛날에 동시대 액션 영화 배우 중에 스티븐 시걸이 있거든요. 스티븐 시걸은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내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그분한테서 피가 안 난 적 흙먼지나 없어. 피를 본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과에 피 나오면 그 악당은 정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슈퍼히어로 스타일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평민 히어로네요. 평민 히어로. 평민 히어로고 스티븐 시걸은 뭐 동네 싸움 뭐 이런 거. 맞아요. 액션도 또 약간 그런 풍이라. 동네 싸움이지 뭐. 근데 이렇게 관이 많으면 뭔가 고지식하기도 하고 네. 좀 생각의 틀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애시턴 커처랑 데미 무어랑 결혼을 했는데 같이 여행 가고 자기 별장이 이 둘을 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데미 무어를 사랑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되게 희한하네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관이 많아도 네. 이게 다른 역술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사주가 안 맞아라고 다 얘기를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거는 그쪽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주 그대로 대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 사주를 대입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의 관점으로 대입을 하면은 진짜 그대로 맞아요. 관이란 느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정확하죠. 실제로 이렇게 관이 많더라도 보수적이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보수적인 게 다른 부분에서 나오겠죠. 꼭 연인 사이의 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 부분에서. 네. 원래 보통 서양 사람들은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약간 쿨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오히려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오히려 이런 관들은. 또 어떤 관점에서는. 근데 나는 뭐 그런 서양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봤는데 과연 실제로도 쿨할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쿨한 사람도 있고 쿨한 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밀주의 관인 사람들은요. 약간 쿨한 척을 좀 더 하는 게 근데 있어요. 그 쿨한 척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도 쇼킹할 정도잖아요. 그런 이게 뭐 그쵸. 평범하진 않죠. 보통 미국 사람들도 외국 서양 사람들도 질투도 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내 여자친구를 뺏긴다. 그럼 당연히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서양 동양 상관없는 거지. 그쵸. 그거는 그건데 이제 그 강도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더 관이 많아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은 여성분들도 좀 밖에 나가서 좀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거나 술집에서 좀 춤을 추면 좀 그것도 싫어하잖아요. 좀 부끄럽고. 근데 서양은 아무리 관이 많아도 그런 걸로는 전혀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의 강도의 차이가 워낙에 좀 다른 거죠. 그게 문화가 좀 달라져서 발전해서 뭐 그런 거지. 사실 서양도 그 여자들한테 투표권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런 거 뭐 그 전에는 여자들은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스타일로 뭐 집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서양도.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쿨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쿨하다, 보수적이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 전부 다를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다른 부분에서 보수적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보수적인 거라고 하면은 사람들 1부터 1000까지 만까지 전부 다 보수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 사람 심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보수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관이 있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좀 더 다른 방면으로 나오겠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얼핏 보면 직장인 하겠네. 브루스 윌리스한테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데 원래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진 않으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좀 그걸 다른 식으로 봐야죠. 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관의 극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튼 뭐 괜찮은 사주예요. 그래도 김일주라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 차력의 이민의 조합이 되게 괜찮아요. 저는 본원이 김효인데 차력의 이민일주의 조합을 나오는 거는 거의 처음 봤어요. 네, 되게 드문 조합. 그리고 오히려 더 남성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차력법의 이민일주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몸이 나이가 있어도 좀 다부져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들린 스토우. 외모 되게 예쁜 배우인데 이때 영화상에서도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데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둘이. 놀랄 노짜였습니다. 58년 개띠네. 네.
아니 영화에서는 브루스 윌리스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20대 같았는데. 네, 저는 20대 정말 중후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한 30대 후반쯤 됐더라고요. 사주 본원이 무술년, 경신월, 정묘일주고요. 차력법이 무술년, 신유월, 경술일주네요. 사주 되게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 왜 좋은지는 사실은 좀 특수구조기 때문에 저희 졸업반이나 제 교육생들만 좀 알 거예요. 나머지 비법입니다. M님 아시죠? 별다른 얘기 없으신가요? 그냥 전형적인 연예인 사주예요. 이 사주는. 네. 화일간의 재성도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영화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이 박사님을 좋아하는 거 나왔는데, 네. 실제로 영화에서 이 여자도 박사님을 좋아하는 거가 됐나? 굉장히 좋아한 거죠.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같이. 이 박사님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거 아닌가? 남자를 좋아해서 뛴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아니 서로 러브라인을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아니 브루스 윌리스는 러브라인 이해가 돼. 여자가. 근데 여자 박사님은 러브라인 같지는 않고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것 같이 난 받아들였는데. 근데 나중에 같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데 그거는 러브라인이라기보다는 브루스 윌리스를 뭔가 구하려는. 그런가요? 아닌가? 전 러브라인으로 봤는데. 러브라인은 맞는데 그것도 개연성이 부족하죠. 너무 사건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상해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 사주인데 브래드 피트는 이전에도 사주 봤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사주 본원이 63년 12월 18일이고요. 본원이 계묘년 갑자월 을미일주고요. 차력법으로 계묘년 을축월 경진일주네요. 사주는 좋네요. 을미일주에 갑자월 이런 것도 구성이 괜찮고요. 인덕도 좋고 제복도 나쁘지 않은 사주네요. 맞다. 안젤리나 졸리랑 이혼했다며. 그럼요. 언제 이혼했는데요? 꽤 됐죠. 꽤 됐나요, 벌써? 네. 이혼한 게 언젠데. 업데이트 같은 그 많은 애들은 어떡하고? 그 많은 애들은 안젤리나 졸리, 그래서 같이 소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안젤리나 졸리가 다 데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참, 대단해. 그럴 거면 입양을 하지 말든가, 애들. 졸리가 아깝지 않나? 졸리가 아깝죠. 졸리가 아깝지. 왜요? 아깝고 그렇게 뭐 있어. 사실 서로 좋다 말면 헤어지는 거지. 브래드 피트 사주가 네.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배우자로서 외모가 괜찮은 사주는 맞거든요, 이 사주가.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좋은 사주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브래드 피트는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연예인에 돈도 굉장히 많고 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정도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성은 들죠, 사실은. 일반인 관점에서는 훨씬 좋은 사주는 맞아도 그쵸. 부인한테도 잘하는 스타일의 성격도 아니고 이 사주가. 근데 또 식상도 별로 없어요. 네. 꼭 연예인 하는데 식상이 필요하진 않아요. 차력법 보면 재성도 나와 있고, 을미일주 자체도 원래 약간 연예인형 기질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브래드 피트가 좀 미남 배우 이런 느낌은 있는데, 케빈 코스트너나 브루스 윌리스처럼 아주 커다란 히트작 이런. 그쵸. 엄청나지 않아요? 많은데? 단독 주연의 임팩트는 약간 약하죠.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단독 주연이라고 하니까 전 제가 기억나는 건 가을의 전선, 오션스. 오션스라든지. 근데 미스 앤 미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거 외에는 근데 그냥 적당한 할리우드 영화지 이게 빅히트다 이런 맞아요.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려진 영화들의 이제 만약에 인기의 척도를 보려면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1000만 관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영화의 이름 제목에 배우 이름이 나와야 돼.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아드 막 이렇게 영화 포스터에 꼭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브래드 피트의 이렇게는 안 나와. 스티븐 시걸의 이렇게 나오면 그 배우를 믿고 보는데 브래드 피트는 그게 약하죠. 케빈 코스트너도 늑대와 춤을 맞아요. 이런 거 케빈 완전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 그런 게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그냥 미남 배우 정도지. 맞아요. 저도 그건 좀 약한 것 같아. 영화로서 어떻게 연기력이 뛰어나다 물론 나무주연상 받았지만 이 을미일주잖아요.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잘 골라요. 작품을.
작품을 잘 고른다는 게 이제 흥행할 거, 그냥 좀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좀 흥행하고 좀 더 재밌는 거, 이런 거를 주로 뽑는 경향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걸 잘 재니까. 난 개인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좀 더 그렇긴 하죠. 물론. 뭐가 아까운가요? 졸리가 훨씬 낫죠. 더 성공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개인 단독으로 봤을 때는, 브래드 피트보다는. 개인 차가 그러니까 성공한 배우와 그거보다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는 건가요? 그냥 뭐, 안젤리나 졸리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운 것 같았다는 얘기죠, 뭐. 배우자를 약간 더 이끈다? 오히려 만약에 부부로 있었을 때 누구를 더 도와주고 이끈다라는 느낌은 안젤리나 졸리가 더 브래드 피트를 그랬다라고 보죠.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를 이끌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어떤 부분에서 남편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요? 전형적인 좀 인수 위주고, 남편으로서 꼭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아주 유익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인한테 잘할 스타일은 아니죠. 성격이 착한 건 맞대,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못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면 성공한 연예인인 건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콘서트 때도 얘기한 거지만 우연히 그 위치에서 그 외모를 갖고 어렸을 때 그 타이밍에 시작을 해서 그거지, 그건 사주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김으로 성공한 것밖에 없다고 봐, 나는. 아, 그런가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잘생김만으로 성공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잘생긴 것만으로 성공하긴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우연의 법칙이 많이 껴야 되는데, 외모도 좋아야 되고 사주도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타이밍에 우연한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죠. 이게 사주에서 다 녹아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렇게가 안 돼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것만 나와. 그 사람의 본질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격, 본질. 그냥 그것만 나와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까지도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공간까지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진짜 그거랑 똑같죠. 저는 브래드 피트가 미국 사람인지, 만약에 사주만 갖고 있으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백인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만약에 브래드 피트 사주를 가졌는데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미국에서 살더라도 흑인이면 당연히 배우로서 잘 나가기가 어렵죠. 이 사주는. 오히려 흑인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 있어야지 배우로서 더 성공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고 성공하기 못한다는 게 아니라 흑인만의 역할을 갖고 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브래드 피트 사주는 좀 더 꽃미남형 사주가 맞거든요. 근데 흑인인데 약간 꽃미남형이라고 역할을 받기는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제한돼 있죠. 네, 오히려 액션 유형으로 많이 가니까 덴젤 워싱턴 맞나요? 맞아요. 덴젤 워싱턴처럼 약간 그런 액션 스타일로 가거나 꼭 반드시 그래야 하면 되기 때문에. 경진이 외모인가요? 을미가 외모인가요? 을미가 좀 더 괜찮죠. 외모가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네, 좀 동양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맞아요. 외모죠. 원래 을미 일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이 부드럽거나 좀 남성이 약간 여성적인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을미 일주에 어떤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을미 일주는 극단적이에요. 아예 오히려 뚱뚱하고 조폭상도 되게 많아요, 을미일주는. 그래서 이거는 차력법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력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주론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다른 역술인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백날 일주론, 다른 데서 일주론 백날 봐봐야 사주 볼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주는 여기까지 좀 풀어봤고, 이제 여기 시간여행의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차쌤이 좋아하시잖아요. 전 시간여행 되게 좋아하죠. 시간여행에 대한 영화도 많이 봤고, 근데 되게 맹점이 많아, 원래 시간여행이라는 거는. 그렇죠. 타임워프라는 거는. 뭔가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한쪽이 뭔가 빠져있죠, 시간여행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과거로 가면은 그때 살던 과거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것도. 과거에 그 사람을 죽이면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패러독스가 많이 나오죠. 그쵸. 백투더퓨처에서는 사진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사진이 맞아. 사진에서 사진이 흐려지고. 흐려지고 막 이러잖아요. 말도 안 돼. 참고로 시간 여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가셨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시간 여행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한 게, 뭐 수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빠르게 가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인공위성도요 굉장히 빠르게 지구 밖에서 도는데 실제 시간이 안 맞습니다. 더 천천히 가. 상대성 원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가고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실제로. 네, 그 논리 때문에 시간 여행을 그럼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정말 빠르게 가는 비행기를 계속 타고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 있고 나는 천천히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여행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시간 여행은 그거고, 그리고 빛보다 더 빨리 가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타키온이라는 물질인데 빛보다 빠른 게 그거를 통해서 움직이면은 시간 여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것도 콘서트 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거는 실제로 전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 물리학적이거나 시간이란 거는 그냥 하나의 차원일 뿐인 거지 우리가 한눈에 못 보기 때문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유님은 좀 알고 계시죠? 시간이라는 개념을. 뭐 예전에 생각 좀 해봤는데 네. 어릴 때는 시간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자유님 뭐 안 해본 게 없어. 생각도 안 해보신 게 없어. 생각에 따라서 해봤는데 네. 생각 안 하는 게 더 머리가 편하더라고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사주를 보면은 뭐냐면 사주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안 들어있어요. 공간이란 그렇죠. 개념도 없고 사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선. 하나의 선. 사람이 1살부터 뭐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의 일직선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선이라고 보는 거지 이 시간 타임으로 예를 들어 사주에 그래 10살 때는 이 사람이 되게 키도 작고 못생겼다가 뭐 20살이 넘어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그렇게 사주가 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사람의 노화 진행일 뿐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엠님도 만약에 내가 나이를 먹고 있어서 내가 노화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내가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노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냥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늙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부터 움직이고 먹고 하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그냥 녹슨 거랑 똑같아. 철이 가만히 있다가 녹슬고. 그래서 원래 장수하는 동물들의 특성이 움직임이 느리고 신진대사가 느려요. 신진대사가 느릴수록 몸의 사용력이 떨어지니까 더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람도 원래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오래 사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신진대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늙는 것 뿐이야. 이게 시간이 단순하게 지나서 늙는 원리가 아니라 원래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막 살면요 빨리 늙어요. 실제로도 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빨리 늙어.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시간과 노화가 똑같이 비례하면요 다들 똑같이 그렇죠. 늙어야 돼요. 네. 정확히 사람들의 주름살 생기는 때도 똑같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걸로 노화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 한 20살 때부터도 40살처럼 늙은 사람이 있고 40살인데도 뭐 한 20살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엠님도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아름다운 엠님. 예.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다니까요. 왜요? 아름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엠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람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근데도 이제 기본 활동하는데 쓰는 에너지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기본 타로는 좀 노화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원래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릴 때 노화는 크면 동안이 되더라고요. 아, 어릴 때 노안이? 네. 동안이 된다기보다 그 노안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오랫동안.
그쵸. 네. 근데 이 노안이라는 게 측면도 되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건 실제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늙은 거는 이제 장기라든가 어디가 이제 좀 오래돼서 사용한 지 오래돼서 좀 병도 생기고 이런 게 노화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 얼굴만 보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네. 이 시간여행 소재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되돌아가고 싶을까? 미래로 가고 싶을까? 과거로 가고 싶을까? 당연히 과거죠. 그죠? 네. 과거로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죠? 네. 실제로 백투더퓨처에서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 로또 사고 뭐 해가지고. 그렇지. 주식 사고. 한 이틀 전에만 가도 돈 벌 수 있어요. 로또 사서?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트코인. 아마 비트코인이나 지금 갑자기 엄청 또 올랐잖아요.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다 하루 전에만 가도. 하루 전에만? 그렇죠. 그 전날 상한가 친 거 다 적어놨다가 그 전날로 가서 다 사. 정 원장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엄청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또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그러면? 한 번 가능한 게 아니라 계속? 계속 가능하면 이거는 너무나 환상적인 얘기라 단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어디로가 아니라 언제로? 언제로? 그렇죠. 저는 19살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돌아가면은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많이? 네. 오. 저는요, 네. 대학교 나온 걸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때 그 홍대 앞을 가면, 네. 정말 후졌어요. 막, 레스토랑 같은 거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완전히 막 허름했거든요. 네. 그 서교동, 이런데, 홍대 네. 앞에. 대학 등록금으로 거기, 장사할걸. 학고방 한 2개만 사놨어도, 맞네. 지금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이지 라이프를 살았을 텐데. 저는 자유님이 대학 간 걸 후회한다 그래서 저도 무슨 다른 꿈이 있는 줄 대학원을 갈 걸. 부족했어. 대학의 학벌이. 대학원을 갈 걸. M님은?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네. 그러면 미래로, 저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간다 한들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까? 그냥 어렸을 때는 되게 저도 그 시간여행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영화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영화나 만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제가 웹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 어떤 저승사자가 와서 너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로 내가 그냥 무조건 돌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깐난 아기 때부터 그 어른들 예뻐하면은 그 애교 떨어줘야 되고 이게 막 그 초등학교 수업이나 이런 게 대화가 안 통하고 너무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담배를 펴. 그렇게 뭐 또 20살이 되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그 병실에 누워 있는 거야. 폐암 환자가 돼서. 그래서 M님은 결론은 언제 가기 싫어요? 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 제일 좋아요. 예. 지금 잘 살면 되지. 재미없어. 저는 되게 짜증나는 게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군대 이전으로 가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고 군대 이후로 가면은 미래를 많이 못 바꿀 것 같고. 군대가 되게 힘드셨나 봐요. 힘들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괴로운 문제인데 근데 M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과거로 가면은 미래를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보세요? 바꾸려고 굉장한 시도를 하겠지만, 네, 저는. 그러면, 저는 답을 알거든요. 자유인님은 바꾸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네, 그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주에 나온 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진짜 정확해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분명히 이 사람은 똑같은 성향을 갖고 그거는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사는데. 그렇죠. 내 성격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다른 환경들은 싹 바꿔서 다시 살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네. 막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맞아요. 그거 있었지. 이휘재 인간극장. 네. 거기서 빠밤 그렇지. 그러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주를 보면은 아무 정보 없이 사주를 보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자유인님의 일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주의 일생을 맞추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유인님과 똑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사주를 풀면 다 똑같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점이 있는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70%는 그렇고, 그래도 가족 사주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한 30%에서 50% 정도는 자유인님의 맞춤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사주를 봤을 때, 브래드 피트 사주가 좋아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모습들까지는 다시 돌아가도 브래드 피트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브래드 피트와 생일이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사주보다 못 살았어. 과거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된 삶을 살면요, 얼마든지 개선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인님이 아까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가서 나는 거기에 있는 집을 사서 부동산 부자가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페이스북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령 자유인님이 과거 그 시대로 가서 페이스북을 똑같이 만들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성공하진 못할 거예요.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설령 네이버를 다시 만들어도 분명히 성공하진 못했을 거예요. 페이스북보다 훨씬 훌륭한 프로그램도 다 죽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 사주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진짜 다 알고 해도 저도 과거 가면 이런 것도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네요. 진짜. 저도 과거로 가도 전 네이버가 100% 엄청나게 발전할 거 알아도 전 못 만들 것 같아요. 네이버 주식을 샀겠지. 네이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이버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삼성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갔겠지만, 전혀, 그쵸. 다른 식으로 갔겠죠. 네이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쉬운. 그러니까 사주에 가진 능력적인 부분.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가냐면, 이제 삼성 주식을 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패턴에서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을 유지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그 모든 사주들은 일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너무 나쁘지 않으면. 불운이거나.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랑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들을 차원이 다른데 살던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꽤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고, 자기가 아까 말한 고르는 방식에서도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조금씩 더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재밌다. 큰 그림으로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자기 환경이나 시대, 주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디테일이 막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말하신 디테일이 이거예요. 사실은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이죠. 네. 근데 사주에서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주를 봤을 때 내가 맞는다, 안 맞는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건이나 디테일 위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또 그거 한편으로 보면 차생 같은 사람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차석하는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유님이 말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부 사건 중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사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 원래 우리의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성격과 취향, 성향,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상하게 어떤 순간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꾸 사건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 그럼 누구나도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 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이런 환경에 있는데,
내 사주의 내 성격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사주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정확한 거예요. 네.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 세 명도 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사건만 기억을 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원래 정확하게 보는 거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그 성향이나 패턴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건으로 이게 잘 될까요? 나쁠까요만 물어봐. 네. 세상에. 근데 원래는 그냥 당신은 그냥 이 선택을 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의 사주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가 되게 정답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건 중심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로 하면은 이거는 실제 되게 패러독스가 많이 발생해요. 네. 사주가 안 좋은 사람도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미래를 알면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실제로 사주가 나쁜 사람들은 항상 좀 이런 사건에서 본인이 잘못된 미스적인 실수를 하거나 그 성향에서 이런 선택을 절대 하질 않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주가 나쁜 사람은 네이버를 할 수기가 어려워. 뭐 사주가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건 그쪽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똑같은 상황이 나와도 그걸 100%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든 뭐 하시는 분이든 사건 중심, 뭐 운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걸로 보면은 하나도 못 맞춥니다. 그냥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양자택이라는 거밖에 안 돼. 찍어도 50%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주가 점점 어렵다고 느껴져요, 저는. 점점 신기루가 돼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접근성으로 가서 처음에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자꾸 이벤트성으로 이때 좋은 운인가 나쁜 운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사주의 성향을 보고. 저는 공부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정말 공부 오래 했지만 볼 줄은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정말 볼 줄은 모르겠는데 공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초보분들보다는 훨씬 잘 보고 왜냐하면 그 성격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례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많은 걸 봤을 때 웬만한 부분이 누적돼서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M님은 공부가 완성의 단계는 되게 어렵죠. 모든 사주를 보고 나서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프로의 단계고 그리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없어서 그렇죠. 아무튼 그게 중요해요. 되게. 근데 저는 진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벤트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벤트를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반드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 사람을 고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배우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맞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행동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막상 살아보면 100% 그렇게 행동해. 사주 나온 대로 행동합니다. 배우자, 결혼 이런 것도요. 거의 대부분은. 어떤 특수한 공간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특수한 공간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게 그거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교육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방송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콘서트 이런 얘기도 이 정도도 너무 충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콘서트 때도 되게 좀 아쉬웠죠.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계를 보는데 자꾸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 그쵸? 네. 거의 풀타임으로 그러니까요. 했는데 거의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좀 부족했다고 느껴서 다음에 더 좋은 시간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12몽키즈의 시간 여행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심오한 시간 여행, 심오한 사주의 세계로 빠졌네요. 잠시. 잠시 빠졌네요. 근데 결국엔
12몽키즈의 영화에서의 제목처럼 12몽키즈는 별 의미는 아무 없었네요. 의미가 없었죠. 그쵸. 예. 제목부터 페이크였어, 페이크. 페이크로 낚았어요. 예. 저는 뭐 그래도 재미난 영화.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게 보통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드라마 소재로선 상당히 드문. 네. 혹시라도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12몽키즈 미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즌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즌 4도 준비 중이고. 평을 보면 되게 재미없다고 평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 미드가 시즌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재밌으니까 반복됐겠죠.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해요. 네, 복잡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 훨씬 복잡해요. 영화보다 미드가 정말로 과거 같다 미래 같다를 계속 반복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여성분은 제임스 콜을 더 다른 시간대에서 본 제임스 콜도 있고 막 과거에서 본 제임스 콜부터 막 섞여요. 그래서 아마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거고요. 예,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자유인님. 네. 또 기대됩니다. 예, 기대됩니다. 뭐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김주혁 우리 구탱이 형이 네. 밤의 해변의 손자가 아니구나. 전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김주혁이 주연한 영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는 뭔지 말씀 안 해주시고. 영화요? 그대와 그대 자신의 것. 그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영화? 그냥 홍상수 재미없잖아요. 전 김주영 나온 영화 중에 저거 되게 좋아했는데 엄정화랑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홍반장? 싱글즈. 홍반장. 홍반장. 저 우리 다 틀리네. 싱글즈로. 싱글즈인가요? 거기 장진영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장진영하고 김주혁하고 같이 찍은 청운이란 영화가 청연. 청연. 네, 제가 맨날 틀려. 네, 맞아요. 네, 청연. 네. 그건 왜요? 둘 다 그렇게 갑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청년도 사실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제일 히트했던 게 싱글즈. 싱글즈. 네. 거기서도 엄정화 나오잖아요. 엄정화 나오죠. 네. 이범수도 나오고. 네. 그래서 원래 내가 사실은 장진영을 되게 좋아해서. 그 장진영 영화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구탱이 형을 위해서. 싱글즈로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홍반장을 좋아해서. 왜냐면 그 영화상에서 홍반장의 성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성격을 갖고 싶었는데, 능글맞은 성격이나,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영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